네, 미국 주식 종목으로 더욱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미주 가이드는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발굴해 오셨을까요?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미주 가이드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종목 이름이 기네요. ETF. SPDR 헬스케어 ETF를 가져오셨는데 인플레가 높아질수록 필수 투자 섹터다라고 해주셨어요. 헬스케어 아무래도 뭐 인플레에 좀 강했던 섹터이긴 한데 왜 헬스케어만 모아놓은 ETF를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드디어 분산 투자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심을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금리가 인상되는 시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기업의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이슈를 반드시 부각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처음 해본 게 이제 가격 결정력이 있는 섹터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보았을 때 보시면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IT 그리고 이제 임의 소비재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은 게 바로 이 헬스케어 투자라고 헬스케어 사업이다라고 이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헬스케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헬스케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아는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ETF 투자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헬스케어 위에 컨슈머 스테이플이나 컨슈머 다이렉토리 다 있는데 왜 헬스케어만 담는 ETF를 좀 갖고 오셨을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네, 많이 이제 서학기미 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IT 또는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관련 그런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헬스케어 내에서도 이제 뭐 생명공학, 즉 바이오테크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가격 방어, 즉 주가 방어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헬스케어라는 전체적인 부분을 담아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헬스케어 담는 ETF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최근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나오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ETF도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좀 어땠나요? 네,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는 오. 측면을 굉장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엑셀 V 그리고 S&P 500의 수익률 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살펴보시면요. 수익률이 1개월부터 3개월, 6개월 연초 대비 1년, 2년, 5년 모두 살펴보시더라도요. 지금 다 모두 엑셀 V가 지난 5년간 아웃퍼폼 했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연초 대비해서 거의 12%나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약품 쪽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정책을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제약 관련된 그런 임대인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리츠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거기서도 보셨겠지만 그 부동산조차도 임대율이 92%가 육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결국 제약회사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연동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엑셀V의 ETF의 지금 섹터별 비중을 살펴보시면요. 제약사가 31%, 헬스케어 업체 및 서비스, 즉 뭐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된 게 22%, 그리고 헬스케어 장비,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이 18%,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생명공학 관련된 부분이 14%, 그리고 그런 관련된 생명공학 도구 및 서비스가 12%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포트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 10 종목을 살펴보시면요. 네. 지금 다 아시는 기업들이겠지만 왜냐하면 이 엑셀 V라고 하는 것은 S&P 500 내 헬스케어 기업들만이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 파이자, 뭐 에브비 같은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 아는 기업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만 특정되어서라기보다는 S&P 500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회사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분하다라고 재미없다라고 하는 그런 뭐 포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주가가 많이 그냥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죠. 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게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 그리고 1년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시면요. 이 건강보험회사가 지금 엑셀V에서 6개 정도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전체 엑셀V 부위 중에 18.7%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1.5%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S&P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20%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21%, 22% 수익률이 차이가 날 정도로 주가 방어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모습에 있어서 네. 단적인 예로도 이렇게 좋은 포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헬스케어 관련한 건강보험사 종목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따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지금 이러한 이슈들 말고도 미국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자면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이제 뭐 오바마 케어 같은 그런 모습도 있겠고 계속해서 정부 지출을 관련된 부분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의회 예산처에 살펴보시면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앞으로 2030년까지 GDP 대비해서 5.4% 비중에서 7%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이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헬스케어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시장에서 보았을 때 미국 시장, 헬스케어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모멘텀을 좀 받다 보면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아무래도 경쟁력을 좀 높여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이 일단 1등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초격차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지금 미국 글로벌 제약회사의 탑 10의 비중이 글로벌리하게 네. 65.7%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이 탑 10 기업 중에서 62%, 즉 거의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제약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큰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미국이 41%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아무래도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헬스케어 ETF를 바라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ETF 관련해서 지금 주가 차트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주가 차트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1개월, 뭐 3개월, 6개월 연초 대비 2년, 5년 모두 지금 S&P 500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지금 올해 1분기 이익 증가율, 매출 증가율은 모두 전에 3월 31일 날 전망했던 것보다는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2분기에는 지금 예상치보다 전분기에 전망을 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에는 이익 증가율이 0.7% 그리고 매출 증가율은 6.7%로 조금 더 하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2022년에는 네, 마찬가지로 5.2% 이익 증가율 그리고 7.1% 매출 증가율이 나오면서 3월 31일 날 전망했던 수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이익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 증가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어떤 것들이 매출 총이익률, 즉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남는 그런 섹터이냐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생명공학 관련된 부분이 헬스케어 섹터의 이 프로핏 마진, 즉 매출 총이익률이 평균적으로 11%인데 생명공학이 37.8%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성공을 하면 굉장히 높은 마진을 기록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헬스케어 장비도 마찬가지로 20.7%의 매출 총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가 굉장히 좋고 특히나 미국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제약 쪽 관련된 아까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이 제약 관련된 부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 관련된 매출 총이익률도 31.8%로 11%의 매출 총이익률에 충분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섹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엑셀V가 많이 담고 있다라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초록색 선을 살펴보시면은 이게 영업이익률인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최근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이
바이백이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그런 비율과 네. 그리고 배당 관련된 부분이 이제 파란색 선인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배당도 굉장히 적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대 가격 경쟁력이 높은 투자 섹터로 헬스케어 ETF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약주가 방어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잘 눈여겨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